오사부의 선견지명.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.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.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2021년 10월 22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. 예,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루했습니다. 예,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는 0.04, 그러니까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고, 코스닥도 0.14 상승, 큰 의미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 그런대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. 예,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.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다우랑 나스닥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우리 시장은 나스닥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. 근데 어제 말고 그 전날 그때는 나스닥이 0.05%인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제 시장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나스닥이 뭐 약보합으로 끝났으니까 뭐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어젯밤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. 뭐 급등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대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이 오늘 못 올랐단 말이에요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다 올랐습니다. SK하이닉스는 2%대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못했어요. 이것만 놓고 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어젯밤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인텔이 시간 외에서 좀 많이 빠졌죠. 예. 아침에 보고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침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텔이 한 6% 정도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. 예,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너무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. 뭐 반대로 보면 우리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 때문에 좀 버틴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아무튼 우리 시장이 오늘 뭐 3천을 깨지는 않았어요. 예, 종가상으로 3천을 깨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주식 비중 많으시면 좀 줄이시고 주식 비중이 나는 한 30% 정도 된다.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유지하셔도 됩니다. 유지하셔도 되는데 내가 가진 주식 비중이 50%가 넘는다. 그러면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.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3천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. 아직까지는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3천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보긴 조금 힘들어요. 현재 시장까지만 보면. 그나마 미국 시장이 뭐 연일 상승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보시면요, 코스피 시장 이게 수급이거든요. 외국인이 그래도 10월 14일까지는 그 전에 보면 좀 많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하고 매도를 좀 반복을 합니다. 매수하고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기관 쪽도 마찬가지예요. 딱히 매수를 해준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. 어제 오늘 사긴 했지만 이틀 동안 매수를 한 거 가지고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. 매수에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매수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. 그 시장을 기술적으로 봐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 수급적으로 봐도 시장을 들어 올릴 정도의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.
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냥 관망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? 예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종목마다 좀 틀리긴 해요. 뭐 시장이 흐지부지하다고 모든 종목이 다 흐지부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.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 종목을 좀 볼게요. 종목을 보는데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. 한세실업. 네, 오늘 4%대 하락이 나왔습니다. 4%대 하락. 뭐 여전히 21선 위에 있기는 하지만 네,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좀 많이 빠졌어요. 오늘 시작은 1%대 상승 출발을 했는데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도가 나왔죠. 프로그램으로 여기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.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으로 한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11만 4천 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연기금하고 보험 쪽에서 매수를 해줬지만 금융투자, 투신, 사모펀드에서 일제히 매도를 하는 바람에 기관으로만 놓고 보면 6만 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어요.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한 14,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해서 좀 안 좋고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? 하락 장악형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. 캔들만 놓고 봤을 때 전일 상승의 몸통을 모두 커버하는 원봉이 나왔을 때는 뭐 하락 장악형이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21선까지는 가져갈 겁니다. 21선까지는 가져갈 거고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기업 내용을 좀 보시면요.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전년 동기 420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났는데 벌써 6월 달까지만 벌써 600억이 넘었습니다. 6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. 예,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일단 이 종목은 가져가는 걸로 하고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. 다음 종목은 예, 명신산업입니다. 명신산업도 보시면 오늘 빠지긴 했는데 21선까지는 보자고 했죠. 21선까지는 보자고 했고 오늘도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그 외에 금융투자 투시는 뭐 크게 뭐 주목할 정도는 아니고 연기금에서 연일 좀 매수를 해주는데 사모펀드 매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버티지 못해요. 예, 버티지 못하고 조금 밀리고 하는데 오늘도 1.2% 정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22선까지는 괜찮아요. 전 솔직히 이 종목 오늘 좀 기대를 했었어요.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죠. 예,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 종목이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수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. 예. 아무리 뭐 종목이 좋아도 메이저 쪽에서 매도를 쏟아내면은 버틸 수가 없죠. 예. 요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멈추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다시 턴을 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사모펀드 매도가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 최근 7거래일 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. 대충 봐도 30만 주, 40만 주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. 사모펀드 쪽으로만 7거래일 동안 한 35만 주 정도 나온 것 같네요. 35만 주 정도. 예, 35만 주, 36만 주 정도. 하지만 뭐 이 종목은 길게 보면 좋아요. 굉장히 길게 보면 1년 이상 보면 좋긴 한데 지금 뭐 추천을 해서 1년 이상 갖고 계셔라 그렇게 말은 못 드리겠고 뭐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안 좋을 종목은 별로 없죠. 앞으로는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뭐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. 계속 할 겁니다. 계속 할 건데 이 종목도 뭐 길게 보면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빠져야 되는 그런 매매를
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. 예, 그런 식으로 좀 스윙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 21선까지는 보겠습니다. 21선까지는 연기금에서 그래도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, 투신 쪽은 매도를 하더라도 길게 매도는 못할 겁니다. 아마 길게 매도 못할 거예요. 거의 끝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. 아무튼 명신산업도 그대로 들고 가는 걸로 하고, 그 다음 종목 상상인인데요. 상상인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. 약간 좀 휘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21선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내일하고 모레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 해도 21선은 계속 올라갑니다. 21선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괜찮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만약에 뭐 오늘 9,200원에 좀 걸어 놨었고 21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9,100원에도 좀 걸어 놨었어요. 밀리면 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거기까지 밀리진 않더라고요. 거기까지 밀리진 않는데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. 상상인을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, 뭐 지금 비중이 많진 않아요. 상상인이 비중이 많진 않은데 일단은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비중을 늘릴 거고요.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밀린다 그러면 9,200원에서는 안 살 거고, 21선 보다 살짝 위에 거기다 올려놓고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.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거고, 밀려도 일단 9,100 한 2, 30원쯤에 올려놓고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. 이 종목은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헤집어 봐도요, 저평가예요. 확실히 저평가예요. 저평가. 거기다가 지금 기업 실적도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, 물론 2018년 19년에 비하면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아요. 실적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종목이기도 하고요. 상상인이. 그리고 조선업황이 살아나도 상상인은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뭐 앞으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, 물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지금 뭐 영국 쪽에는 하루에 뭐 5만 명씩 다시 뭐 증가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,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선진국 위주로 해서 코로나 쪽은 점점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통제를 했던 부분, 제한을 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다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도 뭐 그런다고 하니까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다 점차적으로는 완화가 될 거예요. 이 상태로 계속 가기는 좀 힘들고,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황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조선업황도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조선업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상상인의 그 내용을 잠깐만, 이건 개인적으로 좀 보십시오. 뭐 지금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좀 많아요.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종목이 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안 했더라고요. 방송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상상인을 빠뜨렸더라고요. 아무튼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추가할 생각입니다. 그 다음 종목 SAMT인데, SAMT가 오늘 좀 올라줬어요. 2.85% 좀 올라줬는데, 외국인이 한 23만 정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. 기관에서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가 나와가지고 기관은 6만 4천 정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. 어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죠. 조금 특이한 부분이 좀 잡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동시호가에 골드만삭스가
대량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낙폭을 동시호가에서만 1% 정도 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물론 뭐 여기 매수 쪽에 잡힌 게 무조건 다 순매도량의 순매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매도 쪽에 골드만삭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무튼 또 골드만삭스 쪽으로 좀 13만 5천 주 정도가 좀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. 맥시멈.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갑자기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네요. 예,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진 모르겠어요. 뭔진 모르겠고 기업은 좋아요.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은 다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은 다 좋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돼요. 그거는 제가 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서 좀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다 좋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골드만삭스 쪽으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월요일 날도 만약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방입니다. 네. 그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저는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7대3 정도, 예,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상방 7, 하방 3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도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, 10만 주 이상,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90% 이상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저도 매수를 하겠죠. 근데 저는 하루 더 보겠다 이겁니다. 하루 더 보고 골드만삭스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 종목 말씀 또 드린다고 그랬는데요. 그 종목은 뭐냐면요, 이미 저희 쪽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. 미리 말씀드릴게요.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. 예, 맘스터치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조금만 줄여볼까요? 아이고, 조금만 줄여볼게요. 더 넓혔네요. 예,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121선만 오면은 반등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 올해 초부터 보시면 120선까지 조정이 나왔죠. 반등. 120선까지 조정 나오면은 다시 반등. 121선까지 나오면 다시 반등. 여기서는 61선이네요. 쭉 왔다가 또 121선 왔죠. 다시 반등. 또 121선 왔어요.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. 121선은 무조건 지지를 했어요. 지금까지는. 그건 1년 동안. 예, 121선 조정을 받더라도 121선만 오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.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는데요. 이 종목은 저희가 목표가를 4,800원, 900원 거기까지 지금 일단은 보고 있어요.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황에 따라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급등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예, 제가 원래 개인 성향이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스물스물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여기 잠깐 수급을 보시면요, 금융투자 쪽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매수를 하죠. 예, 일방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거 다 자사주예요. 자사주고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서 매수를 좀, 오늘 좀 매도가 나왔는데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 들어오는 거는 자사주 물량 떨어지면 땡 안 들어옵니다. 이거는 그건 참고를 하세요. 네, 아무튼 이 종목도 굉장히 좀 기업 내용도 좋고요. 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, 요번 파동에서도 한 4,000원 후반대까지는 스물스물 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던 종목입니다. 그거 참고를 하시고, 만약에 여기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사면은 저희만 좋아요. 아무튼 오늘 뭐 금요일인데요.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흐지부지합니다. 흐지부지 해가지고
조금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할 텐데, 조만간 한 2, 3일 정도는 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. 예,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,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상승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. 예, 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어젯밤 장 끝나고 인텔 실적이 나오면서 인텔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. 높기는 한데 뭐 그렇게 뭐 강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. 내일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증자를 했죠. 예, 내일은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전 내일 뵐게요.